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후 본인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으나 일시 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이자가 경감이 되고 또는 일시 납부로 선택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또는 분할 납부 기간 범위 내에서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 방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이 변경이 되면은 공단에서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통보서를 소속 기관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소속 기관에서는 변경된 납부 방법에 따라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통보서에는 납부 방법, 납부 기간, 납부 금액이 기재된 내역서가 통보됩니다. 납부 방법 변경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분할 납부에서 일시 납부로 변경한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일시 납부 금액 전액을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소속기관에서 이를 모르고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봉급 지급 시 원천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액이 관합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합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환불 방법으로는 봉급 지급 시 정산해서 가산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서 환불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기재 사항에는 소속기관, 성명, 주민번호, 우편물 수령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하며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는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 변경 신청 내용에는 현재의 납부 방법과 변경 후의 납부 방법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현재 납부 방법에는 기존의 합산 승인 받은 기간, 그리고 현재의 납부 방법, 예시의 경우 분할 납부 20회로 납부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변경된 납부 방법으로는 일시 청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 청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성명,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 후 공단으로 이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시 납부 중에 분할 납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의 방법에 일시 납부에 체크를 해 주시고 변경된 납부 방법에는 분할 납부 또는 분할 납부 횟수 조정에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할 납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횟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에서 일시 납부로 변경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은 납부 기간이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고 분할 납부액은 155,550원, 마지막 날인 2016년 6월은 155,700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봉급 지급 시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합산 반납금을 원천 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어떠한 사정상 납부 방법 변경 신청을 2012년 9월 21일 날 분할 납부에서 일시 납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에 따라서 변경 처리 후 납부 방법 변경 내역서를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보 일자가 만약에 2012년 9월 23일인 경우 일시 납부액을 645만 6,500원으로 승인해서 통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 납부 기간에 대해서 분할 이자는 제외가 되고 일시 납부액을 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 달에 변경 승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납부기간은 2012년 10월이 되겠습니다. 합산 만납금 일시 납부를 2012년 10월 달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속기관에서는 2012년 10월부터는 합산 반납금이 봉급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도록 인사급여 시스템에서 공제 내역을 수정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할 납부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기관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다면 합산 반납금 일시 납부액에서 10월에 납부한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을 공무원 본인이 입금하여야 합니다. 즉 일시 납부액 645만 5,500원에서 분할 납부한 금액 15만 5,550원을 차감한 629만 9,950원만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무원이 일시 납부액인 645만 6,500원을 납부하게 되면은 10월 달에 분할 납부한 금액인 15만 5,550원이 관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합이 발생한 경우에 이 관합액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데 환불 처리 방법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달 봉급 지급 시 가감해서 정산해서 급여에 가산해서 지급하든가 또는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이 봉급 지급 시 원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시 납부에서 분할 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승인 내역을 살펴보면은 승인 내역서가 2012년 6월 25일 통보돼서 납부기간은 2012년 7월로 일시 납부액이 1,500만원인 경우 공무원 본인이 일시 납부가 곤란해서 분할 납부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납부 방법 변경 신청을 2012년 7월 5일 일시 납부에서 분할 납부로 48회 분할 납부로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납부 방법 변경 내역서를 2012년 7월 7일 날 분할 납부액 34만 020원, 납부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이고 34만 450원은 2016년 6월에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분할 이자는 132만 1,390원이 가산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고 소속기관에서는 이 변경된 납부방법 변경 통보서를 받아보고 2012년 7월부터는 합산 반납금이 봉급에서 원천 징수되도록 인사급여 시스템에 공제 내역을 등록해서 합산 반납금이 제대로 공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 중에 일부 금액을 일시로 납부하고 계속해서 분할 납부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분할 납부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에도 합산 기간에 따른 납부 기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합산 반납금 연체 시에는 연체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합산 반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가 가산되어 부담하셔야 됩니다. 연체 이자의 계산 기간은 연체된 기간으로 하되 2012년도의 경우에는 연 8%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 납부자의 경우에는 연체하는 것보다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합산 신청을 받는 것이 공무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합산 취소란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후에 본인이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의 합산을 취소하거나
합산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취소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합산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취소를 되는 것입니다. 재직기간 합산 취소 신청 방법은 재직기간 합산 제외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보내주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합산 제외신청서 작성 방법은 인적사항과 합산 승인 기간을 기재하고 합산 제외신청 구분란에 전부 취소 또는 일부란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산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취소된 기간은 공무원 재직 중에 다시 합산을 신청할 경우에 합산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재승인이라고 합니다. 재승인 신청 방법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앞의 경우 말고 합산기간을 포함해서 33년이 초과되는 경우 합산기간의 일부 기간이 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 납부자와 분할 납부자의 취소 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 납부자의 경우에는 반납금 납부월을 기준으로 33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기여금 납부 종료로 처리합니다. 즉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12년 8월에 합산 승인이 났을 경우에 2012년 8월 현재까지 기본 재직기간이 24년 11개월이고 합산 승인 내역은 합산기간이 10년이고 납부 방법이 일시 납부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일시 납부 금액이 5,040만원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 납부 기간이 2012년 9월이고 아울러 일반 기여금도 2012년 9월까지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2012년 9월 합산 반납금 일시 납부액을 다시 산정해야 되는데 산정하는 방법은 합산 반납금 총액 곱하기 면제에 필요한 합산 인정기간 나누기 총 인정기간이 되겠습니다. 본 예시의 경우 합산 반납금 총액 5,040만원 곱하기 면제 필요한 합산 인정기간 8년 나누기 총 합산 인정기간 10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4,032만원이 합산 반납금 일시 납부액이 되고 합산 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산정은 2012년 9월 기본 재직기간 25년, 합산기간 8년, 합한기간이 33년이 되어서 2012년 10월 1일 기여금 납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시 납부자인 경우에는 33년에 맞춰서 일시 납부액을 조정해서 해당 기간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자의 경우에는 일반 기여금과 합산 반납금 분할 납부액을 매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반납금 납부액에 의한 합산 인정기간과 일반 기여금 납부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3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다음 달 1일 날 기여금 납부 종료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은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나서 단기간 내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급여 청구 및 수령, 합산 반납금 납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재직기간 합산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령 합산 대상은 공무원 경력만 해당이 됩니다. 사립학교 경력 또는 군인 경력은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립학교 경력이나 군인 경력은 반드시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 수령이 되어야지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미수령 합산자의 합산 반납금 산정은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 반납금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퇴직 당시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 반납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수당에서 모두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 시 합산 반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급여 미수령 합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수당을 청구해서 수령하여야 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합산기간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단시일 내에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직기간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서 합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합산을 받을 경우에는 시효 소멸된 시점부터 이자를 가산한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수령 합산자의 처리 방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이 2012년 6월 29일 퇴직하고 2012년 7월 5일 재임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해서 수령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산을 신청하고 나중에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퇴직급여는 수령하지 않고 퇴직수당만 청구해서 수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 2번의 경우에는 합산 반납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 1번과 방법 2번 중에 공무원 입장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